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진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질문을 안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성환 김님이 수술 후 조인트 컨버전스 앵글의 변화로 일반적으로 오버코렉션이 되지만 기존에 나온 에스티메이티드 계산식을 적용하여 의도적으로 스탠딩보다는 적은 교정각을 적용 시 예상과 다른 언더코렉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수님이 실제 고려하시는 팁이 있을지요? 그러니까 라테랄 소프티슈 렉스티 여기에 연관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송 교수님부터 이렇게 언더코렉션과 오버코렉션을 맞는 방법. 예. 저 개념에 여러 가지 얘기가 한꺼번에 있어서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첨언을 드리면 오픈 웨지 HTO 때 얘기인 것 같고, 오픈 웨지 HTO 때 레터럴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조인트 컨버전스 앵글일 때 얘기 같습니다. 근데 사실 수파인 상황에서 시험을 볼 때 이 메디얼 소프티슈 렉시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정말 어려운 얘기 같은데, 술 전에 스트레스 엑스레이 같은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일 그냥 그로스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디얼 소프티슈가 렉스암 환자들은 수포인에서 얼라이먼트가 좀 베르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나중에 이렇게 세우면 굉장히 오버코렉션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레터럴이 렉스하고 있을 때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 작동하기 전에 스트레스 엑스레이나 또 환자가 마취하고 누워있을 때 익스터널 포스를 주면서 그런 리가멘트 렉시티를 고려하면서 코렉션 앵글을 좀 모디파이하면 이런 경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유영모 교수님. 사실 저 문제가 수술 전부터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HTO를 해야 되는 환자라면 며칠에 걸쳐서 보는 대로 계속해서 올소 렌토그램을 찍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그 엑스레이를 골라서 측정을 하지만 베루스 밸구스 스트레스 뷰도 찍어보고 다 해봐도 사실상 그런 계산을 해봐도요, 수술 전에 라테랄 렉스티, 메디얼 렉스티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나와 있는 각으로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수술실에서 직접 수술을 하다 보면 각이 안 맞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저 지금 연대 김성환 교수님께서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도 저걸 지금 해결을 못해서 지금 저런 질문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저라면 사실 그래서 케이블 메소드로 할 때 발바닥을 제 가슴에 대고 이렇게 좀 컴프레션을 주는 경향을 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메디얼 라테랄 렉스티가 있다 하더라도 버티컬 컴프레션을 주면 어느 정도 약간 극복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저는 메디얼 이거 먼저부터 하시죠. 이것도
우리 김태우 선생님 교수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포뮬러나 어떤 프레딕션 모델이 나와도 모든 환자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오버 코렉션을 피한 대신 언더 코렉션이 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가장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인디비주얼라이즈 된 그런 어세스가 필요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원래 갖고 있는 각도보다 이제 스트레스 같은 환자마다 이걸 엑스레이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검사를 하거나 뭐 수파인 엑스레이도 하나가 될 수 있겠고 저도 경호 교수님하고 비슷한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수술하고 이제 벌려놓고 고정하기 전에 한번 심하게 발구수는 아니지만 컴프레션을 줘서 그 텔레에서 보였던 조인트 컨버전 앵글하고 변화가 오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한 1도 정도, 1mm 정도 커렉션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파인 텔레 라디오그램이 가능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찍어서 하면은 수파인 텔레에서 나오는 조인트 라인 컨버전스 앵글이 포스트오피 컨버전스 앵글이랑 코릴레이션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플래닝을 하면은 비교적 오버 커렉션이나 언더 커렉션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이 들어왔네요. 김영모 교수님, 오픈 웨지 하이티비 오스테토미 후에 플레이트 리무벌 시기는 언제쯤 지나요? 되게 저기 이제 프록시말 메타피지스에서 오스테오토미라는 거기 때문에요. 되게 뭐 프랙처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면 다 붙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별 문제 없으면 1년쯤 지나면 꼭 메타를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HTO에서는 가급적 뭐 힐링 되면 빨리 리무브 해 놓는 게 나중에 토탈리 컨버전 할 때 브로드 서플라이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힐링 되면 뭐 1년 지나면 다 뽑고 있습니다. 네. 언제 뽑으세요, 성 교수님? 저는 오픈 웨지를 많이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환자가 뭐 클로즈든 오픈이든 메탈 리무버 시기는 환자가 불편해할 때 합니다. 안 불편하면 안 뽑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언제 뽑으세요, 김태우 교수님은? 예. 저도 대략 1년, 어라운드 예.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18개월 정도에 보통 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한준 교수님이네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레이드 4 OA에서 HTO 예우는 어떤지요? 우리 이용모 교수님부터 그레이드 4에서 예. 하세요. 예. 사실 뭐 그 선종문 교수님께서도 논문 발표에서 그레이드 4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뭐 그레이드 4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대신 수술 전에 환자에게 그레이드 4 OA 환자의 HTO 예우에 대해서 적당히 잘 설명을 해준다고 한다면 환자들은 되게 만족하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환자의 컨디션, 환자의 상태, 관절염의 상태, 그리고 포스트오피 컨디션에 대해서까지 잘 설명을 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저는 HTO를 젊은 나이라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홍 교수님. 그렇게 HTO를 고집해야 되나 하는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뭐 더블 레벨 오스테오토미 뭐 이런 그레이드 4 OA나 코렉션 앵글이 많이 필요할 때 이런 수술하시는 경우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른 대안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면 윤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좀 수술 시기를 늦출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원칙적인 인디케이션이 아니면 HTO를 좀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김태우 교수님도 HTO 그레이드 4에서 하세요? 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레이드 4에서 HTO가 베스트 옵션이고 다른 옵션이 더 나은지 없는지 충분히 고민하고 뭐 나이가 너무 적거나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고 좀 보더라인이고 고민스러울 때는 저희가 이제 반대쪽 콤파트를 보고 MRI 찍는데 저희가 그 레디올로지컬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조인트 스페이스도 보지만 그 서브콘드랄 본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 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깨끗하면은 그래도 진행을 하고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뭐 이렇게 인서피션 프레셔나 그렇지 않아도 이데마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한 번 더 고민하고 다른 쪽 옵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레이드 4에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뭐 40세 남자 이렇게 그런 경우에 그 토탈리 가기엔 너무나 젊고 그래서 하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남자일수록 그레이드 4에도 좀 하고요. 여자는 별로 그레이드 4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타피지얼 디포미티가 좀 많은 사람들, 지금 MPT가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결과가 나은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되 메타피지얼 디포미티, 그다음에 나이가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젠더, 남자 이런 경우에는 좀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만 뭐 페이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레이드 4이면 전반적인 결과는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와 충분히 그 예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송상준 교수님께 왔습니다. 클로즈 웨지 할 때 웨지 브레이크 없이 잘 떼는 방법. 야, 이거 저 어려운 거고 제가 이거 해보시는 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게 이제 보통 이게 두 개의 오스테토미 서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서피스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 핀, 이 웨지 안쪽으로 이 오스테톰을 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오스테톰이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좀 덜한 거를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쏘가요. 예. 그다음에 프로텍션을 파텔라 텐던과 프로미시아 아터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오픈이랑 다르게 클로즈드는 무릎을 한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소를 쓰기 때문에 이 트랙터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소를 써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없는 소를 써서 오세톰이라 할 때 이렇게 웨지가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 팁은 힌지 앱시스를 뭐 교과서에서는 뭐 5mm, 파코텍스에서 5mm, 10mm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웨지 클로징 할 때 반대쪽 편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힌지 프랙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힌지 위치를 조금 더 메디얼 파코텍스에 가깝게 하는 것도 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클로즈 웨지 하시나요, 선생님? 선생님? 저는 많이 예. 안 해서. 예. 지금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저도 중요한 팁인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좀 오스테오톰이나 소를 쓰는 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가능한 끝까지 소를 쓴다, 아니면 네. 오스테오톰이랑 어떤 게 나은 것 같으세요? 저는 일렉트릭 소를 씁니다. 그렇죠. 예. 오스테오톰을 쓰면 저도 보니까 리프레션 해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예. 남아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데, 그 가이드핀이 콜텍스에서 만나거나 밖에서 만나야지 안에서 만나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것에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해서 공감합니다. 최충혁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네요. 시비어 발구스 니에서 바리지에이션 DF1 후에 스테이지 TK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지요? 많이 있으시다면 DF 후에 토탈리 DF 한 다음에 토탈리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30개 정도 DF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 토탈리 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생각하기에는 지금 스테이지 토탈리를 물어보셨군요. DF의 스테이지, 그러니까 DF 한 다음에 아까 계한계 이런 건 하려고 그랬는데 환자가 좋아져서 안 했고요. 라테랄 컴파트먼트 웨이가 상당히 톨러러블 해가지고 얼라이먼트 커렉션 하면 환자들이 잘 살아서 안 할 것 같은데, 한다 그러면은 PS 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VVC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답인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혹시 해보셨나요? 혹시 오픈 웨지 HTO 때 메디얼 소프티시의 상태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서 VVC나 뭐 컨스트레인들을 준비한다, 이런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DFO가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메디얼 에피콘들이 밖에 있기 때문에 소프티시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고, 혹시 이게 본 로스가 오면서 상대적으로 이 스텐서가 이 렉세진 효과 때문에 토탈리 할 때 언스테이블하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조인트 라인을 프리저베이션을 한다면 그냥 굳이 VBC까지 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같은 생각이네요. 역시 뭐 그 HTO에 비해서는 리가먼트의 바이올레이션이 덜하기 때문에 그 인스테빌리티 올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우리가 예정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참석해주신, 우리 강의해주신 연자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토론에 적극 참여해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써 오늘 오스테오토미 A to Z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